지금 이 순간 땀이 안 나고 있다면 당장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2025년 7월 전국은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1228명 이상, 사망자도 계속 증가 중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더위 먹은 거겠지 하고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응급의학과 최석호 교수의 인터뷰 내용으로 온열 질환에 자각하지 못했던 증상과 응급 상황, 대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급의학과 교수 최석호입니다. 땀이 안 나는 것, 그게 바로 열사병 초기 증상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자, 아이들, 야외 노동자는 사망 위험군입니다. 땀이 안 나는 증상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골드타임 10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여름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기온이 37도에서 38도까지 오릅니다. 체감온도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7월 10일 기준 온열 질환자가 1228명을 넘어서면서 작년 대비 3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최석호 교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중 온열 질환의 고위험군인 택배기사, 공사장 근로자, 야외 근로자들이 매일같이 쓰러지고 응급실로 이송됩니다. 고위험군인 체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년층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년층 환자가 빠르게 증가 중이며 단순히 더워서 그러는 거겠지, 오히려 땀이 안 나고 시원해지네, 좀 쉬면 돼, 이러한 안일한 대처로 골드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경고합니다. 열탈진에서 열사병으로 가는데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응급실에는 하루에 3명에서 5명씩 어지럼증과 구토로 내원합니다. 의식 저하 상태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에 따르면 더위에 노출되면 땀이 나는데 갑자기 땀이 멈추면 열사병 전조 증상입니다. 열탈진은 땀이 많이 나고 어지럽고 구토, 피로가 동반됩니다. 의식은 정상이며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하면 대부분 회복합니다. 열탈진인 경우에도 의식 저하, 쓰러짐, 체온 이상이 시작되면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열사병 초기 증상은 다릅니다. 땀이 안 나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집니다. 체온은 39도에서 40도 이상, 말이 어눌하고 정신이 흐려지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뇌 손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증 열사병은 실신, 경련, 무의식 상태로 진행됩니다. 체온은 40도 이상 올라가며 뇌, 심장, 간, 신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땀이 안 나고 피부가 건조하며 구토 증상까지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열사병은 뇌졸중과도 혼동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말 어눌함, 한쪽 팔다리 마비 등 이런 증상이 있다면 CT나 MRI 검사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택배 노동자는 의식 저하로 쓰러져 수액 치료 후 회복했고, 공사장 근로자는 열사병 진단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 교수는 말합니다. 땀이 안 나고 기력이 빠지면 즉시 그늘로 가야 합니다. 체온이 39도 이상이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구토, 경련, 호흡 곤란이 있다면 바로 119를 부르세요. 해열제는 효과 없습니다. 외부 열로 인한 질환입니다. 해열제가 아니라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차가운 수건, 얼음찜질, 선풍기 바람을 활용하세요.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식이 있으면 수액 공급과 냉각 패드가 사용됩니다. 의식이 없으면 물을 뿌리고 강제 냉각하고, 경우에 따라 인공호흡기 처치가 이뤄집니다. 뇌손상 여부에 따라 입원 치료가 결정됩니다. 날씨는 무덥지만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집 앞 공원에 산책이라도 나오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열사병 고위험군인
여러분을 위한 여름 생존 수칙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갈증 없어도 1시간마다 물 마시기.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뇨제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탈수 위험이 높습니다. 둘째, 갑자기 땀이 안 나면 바로 실내나 그늘로 이동하기. 땀이 멈췄다는 건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되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빠르게 열사병으로 진행되므로 즉시 실내나 그늘로 이동하세요. 셋째,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세요.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입니다. 이때의 열 노출은 체온 상승뿐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을 주어 위험합니다. 넷째, 선풍기 뒤에 아이스팩 고정해 시원한 바람 만들기. 선풍기는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더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이스팩을 활용해 흡입 공기를 차갑게 만들면 냉각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섯째, 목 뒤, 손목, 무릎에 찬물 수건 올리기. 이 부위들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에 있어 열을 쉽게 발산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국소 냉찜질은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식혀주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이스 넥 쿨러나 스카프, 냉각 손풍기 등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게 있으니 야외 활동이 많거나 여행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준비하세요.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만성 질환자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자는 체온 조절이 어려우며 탈수 위험도 큽니다. 당뇨 합병증인 케톤산증이나 저혈당이 동반될 수 있어 이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혹시 손주들을 돌보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차량 안 단독 방치는 절대 금지입니다. 야외 활동 중에도 아이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안 나고 멍한 상태라면 즉시 응급 상황입니다. 해열제는 효과 없습니다. 시원한 물로 피부에 열을 식혀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간단한 응급 조치 후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이 내용 꼭 공유해 주세요. 땀이 안 나는 게 시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열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 신호입니다. 이 영상으로 당신이나 가족 한 사람이라도 지킨다면 그게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온열 질환의 증상과 예방 대처법에 대해 현직 응급의학과 교수의 인터뷰 내용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도 내 몸의 작은 증상이라도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이건 정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다리일 수 있습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여름 안전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영상 속에 말씀드렸던 온열질환 예방 상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